안녕하십니까. 요즘 급변하면서도 상당히 불안한 세계 정세 속에서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우리 서민들의 생활사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럽 쪽에서 일어난 터키에서 일어난 지진이죠. 그리고 또 시리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하여 희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파견되어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서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언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시 대비하는 마음은 가지고 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은 천태만상이요. 사연은 참 구구절절입니다. 제가 하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심신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동질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꾸미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노인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세월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에 다가올 여러 가지 사항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항시 봅니다만은 저는 옛날 빼고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 와서 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공공요금 거의 다 올라갑니다. 이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서민, 보편적인 서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물가의 그 정책인데, 이 물가 정책을 갖다가 갑작스럽게 변동을 하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진 일어나는 거 보셨죠?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공공요금이 요동을 치면은 서민들의 경제는, 서민들의 삶은 요동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일부 상층 계급에 있는 사람이나 중상층 이상은 뭐 관계없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서민들이라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쓸 건 쓰는 것이 아니고 아끼고 쓰고 또 필요한 걸 갖다 사고자 해서 무조건 사는 사람들은 서민이 아닙니다. 일반 중산층이나 일반 우에 상류층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 이번에 뉴스 들어보니까 이번 설에 인천공항이 꽉 찼답니다. 사람으로. 그것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나가면 한국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달러를 바꿔서 외국 돈을 쓰는 겁니다. 그 외국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은 한국 돈이 많이 있으니까 쓴다 하지만 그 달러를 바꿔가지고 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빚입니다. 빚.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관계없이 달러를 얼마든지 바꿔도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들만의 삶의 추구와 즐거움과 행복과 일반 보편적인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분들은 속대말로 우리말로 해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많든지 자기 노릇을 해서 많은 돈을 부를 축적해서 자기 돈을 쓰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은 알아야 됩니다. 자기 돈이라도 한국 돈을 쓰면은 괜찮은데 그것을 달러를 바꾼다, 엔을 바꾼다 하면은 그것은 외국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돈은 그분들이 갚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쓰고 돈은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말이죠. 참 지금 사는 것이 얼마나 빡빡한지 교통요금 오른다, 그리고 전기요금 오른다,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가스비 오른다, 택시비 오른다, 오른다 하면은 공공기관에서 오르는 것은 말이죠.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가 얼마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번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뻔합니다. 그게 몇 년 전부터 제가 70 반평생을 살아도 그 돈은 서로 똑같습니다. 그럼 택시, 버스비 온다 하는데 뭘 합니까? 친절하게 해가겠다, 남북연령 안 하겠다, 이 소리는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뻔한 겁니다. 그럼 공공요금이 지금 얼마나 올라갑니까? 공공요금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일반적인 물가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미터입니다. 우리 생활에 가는 바로미터.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서 잘못하면은 금리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은행에 관해서 전문가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것이 하나도 맞아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해설을 한번 들어보면 말이죠. 사실 맞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생활은 자꾸 한 사람 한 사람 핍박해집니다.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것이 제가 피부를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생활할 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손을 떼고
제가 집에서 생활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눈에 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 정치하시는 분이나 국가 공무원들은 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왜 그냥 지나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제 눈에는 보이는데 그리고 일반 시민들아 저와 친구들이나 후배나 선배나 다 이야기를 해보면은 전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정말로 이게 임금 인상은 안 되고 우리나라 기업체는 자꾸 적자 나고 흑자보다는 적자 나고 사실 왜 우리나라 기업이 잘 돼서 이렇게 우리가 잘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했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서 잘 되면 말이죠. 그걸 가져오는 거죠. 달러를. 그렇죠. 한국 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달러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잘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러를 없애버리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삐져진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 가지고 아무리 잘 나간다 치더라도 좀 자제를 해달라 그런 마음입니다. 해외 못 나가서 안달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따지면은 말이죠. 전부 수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원이 뭐 있습니까? 이제 또 자원이라고 사람이라고 그래도 인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애들도 안 넣죠. 인구도 줄어들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한 구례 면에 가보면은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게 1년에 계산해보면은 한 500~600명이 돌아가시는데 태어나는 애기는 한 100명 이하랍니다. 그러면 자연이 소멸이 되는 거죠. 자연이 서서히 줄어드는 겁니다. 절대 너를 날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시골에 있는 사람들, 조그만 동네에 있던 사람들 10가구 잘 살던 사람이 이 가구 죽고 저 가구 죽고 한 두세 가구 있으면 떠나버리지 또. 그 조그만 마을인데 싹 사라지는 거죠. 그냥. 그 조금 도시로 왔다. 중소도시로 왔는데 중소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애들 취직이 됩니까? 그리고 양질의 취직하지만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 봤습니까?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 만들어 봤어요? 저는 전임 대통령부터 한시 일자리 했지만 제가 아들을 내이나 낳았습니다만은 좋은 일자리 하나도 못 봤어요. 그 애들이 노력해가지고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바닥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우리나라 경제를 갖다가 생각하고 이걸 이루어지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다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나마 그 중에서도 한두 명은 저는 상당히 훌륭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현재 경제가 돌아가고 우리 서민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복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복지도 말이죠. 너무 일갈스럽습니다. 정치 의회에서는 6천가지, 7천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밑에 내려와서 우리가 그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뭘 받으라 말입니까? 한번 동사무소 가면 가서 알아보십시오. 가서 얘기하면은 뭘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혹시 만약에 받는다 치자 그러면은 자격 조건이나 여러 가지 걸리는 조건들이 즉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관련된 이런 사람들 조금 받아서 써야 되는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그것이. 본인이. 그래놓고 복지 조건이 좋다,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하는데 제발 좀 하시는 분들 생각 좀 하시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니나 내나 소나 대지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해서부터 그러니까 일반 각 다리벨 시, 군 다리벨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친구들이 엊그제만 하더라도 21살, 30살 젊은 애들이 해외 연수 간다. 에이 연수 좋아하네. 무슨 연수야? 놀러 다니는 거지. 그래 갔다 와서 연수 갔다 와서 보고한다. 질문하면 답도 못해요. 그게 무슨 연수입니까? 그게 누구한테 답해야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분들은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수출하는 규모가 이 반도체가 지금 요 근래 와서는 최고였습니다. 70년도, 80년도, 60년도에서는 우리나라가 순전히 제가 같은 동료들은 인력으로 나와서 몸을 떼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일제적으로 아마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반도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 기계, 산업기계입니다. 산업기계 아시죠? 일반 크레인이라든지 일반 작동 제작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기계 이것이 세 번째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석유화학 분야 제가 그 전문이 아니라 전문가입니다만은 석유화학 플랜트 내지는 석유화학 분야에 그것이 이게 세 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이죠. 아시다시피 조선 사업이 지금 그것이 네 번째 차지하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우리가 수출해서 외화에 달러버리는 이 효자 종목이 5번째가 이제 자동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번째는 또 다시 이게 아까 석유화학하고 화학제품하고 이 철강 제품하고 지금 이게 막 선수가 왔다 갔다 해마다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한 4번째, 5, 6번째부터는 이 선수가 앞뒤로 해마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디스플레이 정말 이것이 급성장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은 상당히 우리가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많이 케어해야 될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부품은 이거 뭐 큰 대기업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중소기업의 중화공업 단지에 가면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죠. 프렌트 같은 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은 이게 앞으로도 이것도 양상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통신기기 그리고 IT 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전국 골목골목마다 CCTV 다 달았지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계에서도 이걸 우리 한국의 모델을 삼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세계에 있는 시위나 구인데 우리나라 와서 그런 시스템을 다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라오스 가서 선진국 라오스가 선진국입니까? 택도 했어요. 진짜 화가 막 엄청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획재정부 통산산업부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몇 분들은 아마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금 옆에서 보면 저희 이제 일을 할 때 하고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하고 말이죠. 이 공무원들 일하는 시간하고는 시간도 틀리거니와 토요일날 지금 논다 그랬죠. 지금 일반 중소기업만 가보세요. 토요일날 노는가? 안 놉니다 여러분. 놀아가지고는 지금 될 게 아닙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응? 어디 사람들은 토요일날 연휴가 생기면은 어디 해외 나가고 놀러 나가기 바쁘지만 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이 올라가는 걸 왜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는가? 순차적으로 해마다 조금 올려가지고 피부에 좀 안 닿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꽝 때리가 하나 맞도록 30몇%빵 올려버리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서민들의 생활이 뭐가 있습니까? 돈 조금 100만 원, 200만 원 버리면 번다 치자. 저 같은 사람은 버리는 거 없습니다만 이런 우리 애기 하나 더 월급 받아가지고 200만 원 가오는 거에 식구들 살고 있는데 그 20, 30만 원 뻥 올라간다 이지. 전기세 20만 원 올라간다. 수도세 올라간다. 공공요금 올라가면 다른 건 전부 다 올라갑니다. 솔직히 해서 웃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집에 옛날에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은 치킨입니까? 치킨 애들 시키가지고 먹고 그랬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시키면 자식입니다. 그만큼 이제 생활이 빠르게졌다 하는 거죠. 제발 위에 계시는 정치하시는 분 제발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우리 기업이 살도록 또 우리 애들이 좋은 양질의 질을 가진 기업이 살아가도록 그런 연구를 좀 떼시고 좋은 삶이 되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 서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러다 보면은 정말 요즘 TV도 보기 싫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만 사실 뉴스도 그러나 또 우리나라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삶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물건 올라가는, 물가 올라가는 거, 공공요금 올리는 거, 우리 대다수의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전부 올리는 거, 이거, 그때 올린다고 방송 몇 분 나오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다음부터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더 피부에 닿도록 설명을 좀 해주고, 앞으로 좀 더 어떻게 더 해주겠다 하는 방침은 전혀 안 가지고 올린다 해놓고 한 이틀인가 3일인가 그 방송 놓으면 그건 아무도 안 나요. 그다음부터는 정치 얘기 빼고 다른 거 아무도 안 나온다 이게. 일반 서민들은 지금 현재 그냥 당연한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자꾸 되면 말이죠. 정말 화납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본인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모르죠. 우리 일반 보편적인 서민들은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과 생활하시는 분하고 틀립니다. 왜 이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아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노인복지 하지만 노인복지 좋아하네. 복지가 뭔지도 몰라. 복자가 뭔지고 지자가 뭔지 몰라. 무슨 얘기하고 있어. 내가 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복지 좀 혜택 좀 받아볼까 싶어서 물어보니까 그러는 위에서 안 내려왔답니다. 위에서 안 내려오는 게 뭐가 안 내려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심스럽습니다 정말. 오늘은 시간이 자꾸 길어졌는데
정말 쓸데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보편적인 서민을 대표해서 서민을 자처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서민이 살아가는 삶에 정부나 국가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좀 더 그런 점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제 말씀에 공감이 가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우리의 상류층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도 아마 모를 겁니다. 이거 하나만은 아세요. 해외에 나가서 달러 쓰는 거 자기 돈이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빚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도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국가와 경제가 활성화 되고 기업이 살아야 되고 애기들의 양질의 직업이 나와야만이 저희들도 힘을 내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복지국가다. 선진국가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